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다시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접정보센터도 기분 좋은 금요 스페셜이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조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취업 예능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시즌1, 시즌1의 번외편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야망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야구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대기실에서 야구공, 배구공, 탁구공, 농구공, 공이란 공은 다 나와서 대체 어떤 공이 탄생을 할까 지켜봤는데요. 네. 바로 야구공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배구공의 안부를 궁금해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분들을 위한 변해편이 준비된 건데요. 혹시 남규 씨 이번 야구공의 주제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 야구공의 주제는요, 바로 면접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 잡정보센터를 보시면서 정말 카메라만 돌면 거의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기찬 쌤과 또 차코치님 이렇게 두 분이 뭉쳤다고 하는데 서로 색다른 매력을 가진 분이 어떤 케미를 또 뿜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부에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과 함께하는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는 문화생활 시간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야망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야구공부터 만나보시죠. 가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을 타파하기 위해 성공 취업을 위한 4번 타자들이 출동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의 일원이 되기 위한 9회말 투아웃 역전 만루 홈런.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배구공의 뒤를 잇는 번외편 야망 있는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야구공 지금 시작합니다. 플레이볼! 방송에서 못다한 성공취업 X파일부터 궁금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스트라이크 3세 아웃!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의 번외편 야망 있는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야구공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배구공 이 번외편입니다. 야망 있는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야구공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배구공이 사라졌습니다. 배구공은 계속됩니다. 끝난 거야? 라고 말씀 드릴 줄 알았죠.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번에 취준생 분들이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번외편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다시 배구공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에 원하는 주제, 원하는 많은 사연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야구공을 슬슬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함께 나와주신 우리 기찬쌤 그리고 차코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다른 취업 방송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딥하면서 솔직하면서 좀 프리한 자유로운 방송이어서 각오가 좀 남다르셔야 할 것 같은데. 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되게 낯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 방송 많이 했는데 항상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뭐 MC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네. 공채 분석하고 자소서 항목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구직자 분들도 좀 편안하게 보시고요. 근데 저희가 편한 얘기 하겠지만 뭐 그다지 편하지 않은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오 어떠시죠? 일단 뭐 각오라고 할 건 없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잘 또 보태드리고 하면 네. 뜻깊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 반장과의 대화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럼 제 좋네요. 각오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각오 어떠세요? 진짜 열심히 하고 싶네요, 여러분. 저 너무 떨리는데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쌤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오늘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듣기로는 두 분이 야구공 방송에 딱 적합하게 야구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방편이죠. 네. 어디 팬들이시죠? 어디 팬이시죠? 저는 LG 트윈스. 네. 어디 팬이시죠? 전 두산 베어스. 그러면 두 분이서 이 잠실구장을 두고 싸우는 그런 구도인가요? 예, 뭐 싸우는 구도고요. 뭐 하지만 뭐 지난 11년간 네. 무려 9번이나 가을 야구를 갔습니다. 야구의 어떤 정적, 야구 팬들의 자존심, 두산 베어스. 네. 라고 할 수 있겠고 일단은 뭐 관중 선호도 1위 그리고 진짜요? 그 방문객 수 1위는 LG 트윈스고요. 야구는 두산이 잘합니다. 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담백하게 그냥 1위 팀. 저는 이제 MB 청룡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연고지가 원래 이제 그렇죠. 원래는 서울이죠. 서울이었고 네, 그렇죠. 부산은 뭐 그냥 이렇게 껴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새빵살이죠. 야구는 좀 잘하니까. 아, 네. 그래서 LG 팬들은 아마 방송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못하기 때문에 LG가 잘 못하죠. 야구 못하죠. 최근엔 잘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잘해도 뭐 우승한 기억이 너무 예전인 것 같아서 그냥 뭐 마지막 우승이 혹시 승기로. 언제였죠? 기억나시는지?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취업은 하고 뭐 기업 회사 생활 하다도 회사를 언제든지 바꿀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야구는 구단을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못 바꿔요. 저도 이제 두산으로 갈 마음이 좀 있어요? 많았는데 그게 티켓 좀 드려요, 애증 어떻게? 같은 관계 같아요. 한번 그렇게 초이스가 되면 네, 못 바꾸죠. 다시 못 바꾸니까 네. 뭐 팔자죠. 뭐. 기회 되시면 제가 티켓 좀 드릴게요. 네, 관심 알겠습니다. 있으시면. 네. 네, 원래 이런 분위기로 어렵다. 가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두 분이서 약간 헐뜯고 좀 싸우는 서로. 야구팀 좋아하세요?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안 좋아해요, 야구. 아하. 저 야구를 잘 몰라요. 우리랑 대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야구에 흠뻑 빠져 있을 때는 거의 야구에 종속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언제부터? 일어나서 회사 생활할 때 야구 뉴스 보고 그렇죠. 또 거기는 분석 기사 보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또 야구 보고 아하. 또 맨날 지니까 끝나고 또 술 먹고 다음날 아침 또 야구 보고 그게 이제 취준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보면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죠. 이 친구들은 낮에 또 야구를 보고 밤에는 또 유로 그 축구 리그를 맞아요. 또 EPL 보더라고요. 보고, 그쵸. 그러니까 공놀이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야구는 그냥 뭐 요즘 하이라이트가 정도 그렇죠. 잘 나오니까 그 그리고 정도만 제가 보는 아는 게 좋을 것 PD님 한 같아요. 분도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분처럼 건강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2달에 한 번만 축구장 직접 가시더라고.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보시는 PD님이 계시더라고. 그렇죠. 네, 아시는 차라리 PD님,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프로그램 보면서 막 거기에 노예가 되기보다 네, 네. 한 번 정도 가서 그렇죠. 스트레스 날리는 제대로 취준생이라고 날리는 게 하면. 낫죠. 그런데 네, 그게 그렇게 더 나을 노예 거 아니에요. 생활할 때 근데 행복하셨잖아요, 그래도. 저 행복했죠. 네. 근데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그때 감독 막 퇴진하라고 가서 시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몇 년도입니까? 그때 그러면? 왜 그랬는지 몇 년도? 2011년 같은데. 그때 예전에 그 뭐 X 종훈 뭐 감독 할 때 박종훈 감독. 예, 아하. 그때 저도 그때 되게 열을 올렸었죠. 외야에서 그 막 우와. 거운 마스크 쓰시고 막 아웃했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야, 그때 진짜 왜 열심히 그랬는지 좋아하셨네요. 모르겠어요. 예. 요즘은 근데 또 안 보다 보면 또 안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 드라마에 빠지지 말고 남학생들은 스포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둘 다 이제 공통적인 분모가 게임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트리플 크라운이죠. 그렇죠. 망조죠. 왕조죠. 네. 그래도 저희 방송 야구공인데 야구를 너무 깡그만데 야구 게임 대신 이런 프로그램 보는 게 취준생이라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합격하고 네, 여러분. 합격하고 야구장 가는 게 네, 좋겠다. 진짜 야구 보지 마시고 저희 야구공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네, 명해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곧 면접 시즌입니다. 컨설턴트 분들은 상반기가 이제 끝날만 하는데 이제 또 곧 하반기가 시작이 되겠죠. 쉴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잠깐 쉬어가는 시사 토크를 해보자면 시사 토크요. 대뜸. 네, 대뜸. 저희 원래 컨셉이 이렇게 대뜸이에요. 아니 예전부터 지켜는 봤는데 이런 네. 지금 좀 편집점이 다 있는 거죠 지금. 다 해주시겠죠. 뭐 저 좋습니다. 잘 몰라요 저는. 네.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 된다. 네, 쌤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도 화해 국면으로 전환되니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시장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평가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라든가 외국인 투자들도 좀 많아지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되게 되면 개성공단도 이제 다시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됐을 때 실제 거기서 공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면접장에 올라갔던 재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면접장 가서 그런 애매한 질문들도 받게 되고 투자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근데 공단이 지금 다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에 도전하는 친구들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또 지금 그 채용 시장에서 가장 산업이 안 좋은 데가 이제 건설단인데 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뭐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고 또 그쪽에 경협이 이제 활성화되고 거기 SOC 산업 투자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 또 거기는 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튼 이 부분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얘기고 저희 둘의 밥벌이만 생각하면 이게 어떤 저희도 네, 좋죠. 그렇죠. 좋은 기회겠죠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채용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게 되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자들이 그렇죠.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좀 가열차게 구직에 좀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런 부분에 뭐 지금 나오는 부분들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재학생들 이런 면접장 가서 또 질문을 받아요. 이런 질문들요? 남북 정상회담 많이 보면서 받죠. 어떤 느낌을 받았냐. 어.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끔 가다가 이제 대기업 취업을 꿈꾸는 분들은
좀 시장 친화적인 보수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 부분까지도 뭔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해석을 근데 해야 되고. 그런 해석이 들어올 만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삼성 면접이 한참일 때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저는 강의가 바빠가지고 끝난 다음에 오피스텔 들어와서 밤에 그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회담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저는 소름 돋았어요.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 어디에 뒀다는지. 아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뭐 선 넘을 때. 선 넘을 때도 가사리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맥주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날 진짜 좋죠. 그 전날 제가 똑같은 밤 시간대 설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또 끝나서 술을 마셨어요. 아 그때는 또 분노에 또. 네, 그때는 짠을. 저 유심 작가님 하는 얘기가 저하고는 좀 안 맞아서 예. 저는 거기에 또 격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 좀. 드루킹 사건 이야기였어요. 아 드루킹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임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도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저처럼 환희해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몇몇 지금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걸 확대 해석하는 친구들은 나는 대기업에 가야 되니까 완전 보수야. 그러니까 이런 정상회담도 지금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왜곡되니까 사안을 좀 바라보는 식견 자체가 올라가야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런 어떻게 바라보는지. 탑픽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야구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됐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뉴스들을 계속 따라가는 게 천재신데? 되게 네. 중요하죠. 아 우리 프로가 그러면 야구를 네. 보면 안 되는 걸 목적으로. 그럼 이렇게 우리는 뭐 정리하면 야구하는 되겠다.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우리 취업하는 예, 프로그램. 그렇죠. 여러분 뭐냐면요, 제가 대뜸 꺼낸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야구를 보지 마시고 저희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면접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분께 이런 흐름을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통일이 되면 이제 곧 됐다고, 바로 됐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 북한에 있던 취준생 분들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남한 취준생에 비해서 정보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언어 표현도 거기는 이제 순수 한국어를 좀 굉장히 많이 쓰고 하니까 약간 사실 이해도 면에서 이해할 게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남한 학생과 북한 학생을 따로 분리해서 취업 컨설팅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마 제 추측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루칼라라고 흔히 얘기하는 직접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많이,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일자리를 많이 충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졸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또 그런 대졸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북한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 개수. 그러니까 뭐 편의점 하나만 보더라도 당연히 남북 간의 그런 통일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 있는 우선 관광지부터 이제 거점 투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레저라든가 이런 리조트 산업도 더 많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 회담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일본도 섬나라고 우리나라도 섬나라거든요. 그럼 북한 때문이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만약에 교육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철도, 이를 통해서 물류 흐름이 굉장히 좋아져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류 기업들도 또 호황을 걷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 시그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우려되죠. 캐스터님 말씀처럼 만약에 분리해서 채용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런 좀 약간의 좀 계층 갈등 혹은 그쵸. 뭐 이렇게 편가르기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오해는 살 수가 사회 갈등은 있겠고요. 어마어마해지겠죠. 사회 갈등이 어마어마해질 것이고 네. 현지 채용 중심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뭐 편의점 기준이면 뭐 개마고원 1호죠. 뭐 이렇게 뭐 점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 신의주 사람만 우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먼 미래의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네. 좀 따져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미리미리 대비해 주는 게 그런 갈등 중요하겠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쌤들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야구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로지 취준생들을 위한 시크릿한 정보를 쏟아주길 기대하면서 혹여나 몸을 사린다 싶으면 제가 가차없이 이렇게 경고를 날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여러분이 경고를 3번 받으시면 제가 퇴장할게요. 아하. 그럼 저희 둘이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퇴장할 테니까 여러분 둘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야망 있는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스트라이크 삼진으로 날려버릴 첫 번째 주제. 네, 정확히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면접 다 비켜! 반응이 진짜 어때요? 네, 오늘
주제는 면접 다 비켜입니다. 우리 쌤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또 조금은 친숙한 주제겠지만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는 정말 언제 들어도 참 막연하고 어색한 주제입니다. 먼저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취준생 분들이 참 고민이 많은데 제가 아는 취준생 룩은 그 유관순 룩. 이거 간순이 누나로. 네, 모나미로. 아는 분이에요? 아니 전혀 몰라요. 미인이시죠? 네, 네. 그 유관순 룩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재밌네요. 열심히 할게요 남은 시간.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유관순 룩이라고 해서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색 하의를 많이 착용을 검정 하잖아요. 마이. 검정 마이도 네, 있고요. 네. 그런 복장을 꼭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면접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네. 그리고 본인이 착상한 옷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뭐 이미지도 그런 주시고 하는 것도요? 경우인데 열의 8분이 다 특히 여성분들이 다 똑같이 모나미 룩이라고 하거든요. 모나미라고. 모나미 룩. 검은색 마이에 검은색 치마, 네. 흰색이나 아이보리 블라우스. 이 정도면 뭐 간결하고 좋지 않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룩을 많이 요즘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약간 좀 비추죠. 아무래도 치마보단 바지가 나을 수도 있고 뭐 검은색보다 네이비도 있고 뭐 그레이도 있고. 그럼 뭐 실제로 그렇게 추천을 하세요? 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실제로 갔다 오면 뭐 의상 때문에 칭찬을 듣는 경우들도 실제 면접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너무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일부 기업들이 아니라면 네. 조금이라도 좀 유연하게 접근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찬 쌤도 취준생 분들에게 의상 조언 많이 해주시나요?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복장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넥타이 색깔로 튀는 게 아니라 내 언변으로 튀는 거고,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 포장지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지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면접관들마다 그 평가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자유복장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오면 그 대학생들답고 보기 좋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아닌 계시지만 분도 있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청바지를 입고 오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옷에 너무 많이 좀 모험수,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평가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네. 내가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자세를 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호텔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공항에서 마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느낌 좀 보여줘야겠죠. 네. 우리가 공항에 갔을 때 뭐 이런 뿔테 안경 쓰고 돌아다니는 직원들이 없고 노란색 머리 막 풀어헤치고 돌아다니는 여직원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업종마다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모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MD라든가 디자이너를 뽑을 때 그 디자인 팀장의 어떤 식견이라든가 선호도에 좀 맞춰줘야 될 그럴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로 여성 엔지니어들이 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바지 정장을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인 서비스직이라고 하면 치마 정장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 기업마다 직무마다 타겟마다 그렇죠.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네. 중요한 거는 옷에 너무 과한 무리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네. 제 학생은 좀 면접 가기 전에 저한테 뭐 이걸 찍어가지고 그렇죠. 카톡으로 보냈는데 뭐 남학생인데 뭐 하트로 뿌러치를 뭐 이만한 걸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게 있습니까? 네. 이거 뭐야? 사랑해. 그 면접장에 그 하트 퍼포먼스를 시그널. 했어요. 하트 시그널. 네, 저만의 뭐 움직이는 심장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무리수인데. 이지코리아 무리수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쵸.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싫어합니까 그거 진짜로? 제 학생이 싫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빨간색 넥타이 같은 것도 매지 말라고 하거든요. 표나 매는 색깔이고, 이게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이게 우두머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문 CEO들도 그런 거 잘 안 매거든요. 그래서 삼성 가겠다고 우두머리구나. 뭐 사파는 거 매고 오는 것도 좀 촌스럽고. 근데 이게 진짜로 본인한테 맵시가 있게 맞는 친구들도 간혹가다 있어야죠. 근데 그런 친구분들은 해도 되겠지만 뭐 해야 될 업종과 어떤 분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착상을 해줄 필요는 있겠죠. 요즘은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요즘 그 문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네. 하죠, 그래서. 네, 문신했는데 이게 가려지지 않을 수준이었어요. 여기 목 뒤로 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수술하든지 처리를 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조언해줬던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 자리는 좀 안정적으로 항상 옷으로 튀려고 하지 말라라. 네. 그건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옷으로 튀어야 될 전형들이 일부 있어요. 그쵸. 뭐 SK의 뭐 바이킹 챌린지 같은 전형들을 보면 바이킹 챌린지? 예, 저희 같은 학생이에요. 정시성 가진 학생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여학생인데. 그 정유진. 뭐 보부상. 보부상 옷. 예. 이 친구가 그 을지로 입구에서부터 보부상 옷을 직접 입고 실제로 면접자까지 걸어갔어요. 집신 신고 진짜로. 그걸 라이브로 찍어 저한테 줬거든요. 실제로 SK 그 블로그 안에 그 인터뷰 기사에도 실렸다고 할 만큼. 우와. 예. 그분 저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쉽게- 진짜 예, 기업들 결과는 그런 거 아쉽죠. 결과는 그런 거 아쉽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취준생들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아 근데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결과는 안 좋게 나왔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뭐 결과가 나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얘기해도 된다고 있는데 그랬어요.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것들을 다 막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쓰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뭐 기업 취업에 있어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기 컨텐츠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면접 자리인데 너무 외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친구가 노력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주객이 전도되니까 전 기업 네. 채용에서 블라인드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가게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구직자들이 또 생기는 구직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복장이라는 단어 하나에 약간 흔들리다 네. 보니까 그런 보부상이 탄생하는 근데 거죠. 저는 또 그런 거 네. 좋아해요. 또 보부상 이런 거. 그렇죠. 보면서 나는 저런 아이들 어떻게 뭘 해야 할까 약간 이런 약간 경쟁 심리 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할로윈도 아니고 그쵸. 너무 또 과하게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네, 좀 그래서 아쉽게. 제가 아는 사람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오빠가 얼마 전에 큰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최종을 앞두고 넥타이를 고민을 했어요. 네. 100이면 100, 그냥 안전하게 남색이나 이런 걸로 가라 했는데 그 오빠가 주황색 땡땡이에 꽂힌 거죠. 주황색 땡땡이 약간 도트 무늬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황색 절대 안 된다. 또 안 어울린다. 어려 보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주황색 하니까 더 어려 보이는 거죠. 아이돌 룩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결국 그 오빠가 그 주황색 땡땡이를 메고 갔어요. 자기 주관을 밀고 결국 그 오빠가 최종 이제 합격을 딱 한 거죠. 근데 그 오빠가 이거는 내가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갈 테니까 자기는 이거에 그냥 그 면접과 자기 그냥 상식 이런 거에 준비한 다 것들. 네. 다 자기 쏟아붓고 가면은 후회가 없겠다 싶어서 복장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입고 가고 가서 모든 언변을 다 쏟아내고 왔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예전 학생인데 유학생이고요. 네. 그다음에 집은 압구정동에 살아요. 그리고 면접장에 부정의 가는데 포인트.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셔츠가 아니라 요즘 보면은 정장 좀 신경 써서 네. 깔끔하게 입는 분들은 타이, 이 보타이도 막 그쵸, 그쵸. 이게 넓어질 때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셔너블한 것들을 입게 되면 좀 더 눈이 가요. 세련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도트무늬 넥타이 얘기했는데 그 에르메스 같은 느낌이 확 그분들은 항상 정장 입으니까 타이 알아보시죠. 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 그거를 메고 가면 이 친구가 지금 유학생이고 집이 압구정동인데 타이도 저런 거 메고 왔고 그럼 여기 들어오면 맞아, 이 맞아. 월급 네. 가지고 저 넥타이 몇 개 사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여기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과연 얘가 여기에 만족할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머슴살이라 하러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이 좀 깔끔해 보이면 멋져 보이긴 할 텐데 그러니까 네. 너무 화려해 보이면 그쵸. 도련님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슴살이로 채용이 되는데 좀 어긋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친구들은 제가 오히려 촌스럽게 입고 가라고 해요. 네. 야 그런 거 비싼 거 차지 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부드럽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을 좀 톤 다운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려한 명품 넥타이 머슴보단 같은 거 저는 아예 진정한 머슴이 네, 낫겠다. 뭐 이런 내지 정도. 말라고 해요. 진짜. 네. 그러면 자유복장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좀 맥락이 있게 그쵸. 중요한 포인트. 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러니까 신문이나 보고 기업 분석하고 자기 면접 대비를 안 하고 네. 뭐 뭘 입을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붙는 친구들은 그거를 가볍게 털어내는데 좀 떨어지는 친구들 오히려 그런데 너무 매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 관련 기사도 검색을 해보면 기자분들이 온라인 기사에 그런 걸 많이 올려요. 이미지 컨설턴트 분들 조언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부러 얼굴 톤이 어두우면 밝은 걸 입으세요. 막 그런 걸 보고 또 스크랩하고 그대로 매장에 가서 또 구매하고 그쵸. 또 술 먹고 자고 뭐 하나라도 잘 보이고 네, 싶으니까. 노력을 안 하고 그런 외양만 따지니까 그런 게 네. 좀 그럼 문제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밝고 긍정적인 얼굴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밝고 긍정적인 외모를 사실 어필하기엔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외모, 면접에서 참 얼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옷차림은 저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 드리는 편인데 네. 그 표정과 느낌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면접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막 너무 가식적으로 웃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웃는다기보다 이제 편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데 또 남자 공대생들 무슨 이렇게 쪼꼬처럼 웃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게 아니라 편안한 표정으로 면접에 임한다. 거기에 네. 좀 초점을 맞춰야죠. 근데 확실히 그 면접 컨설팅이나 강의 그리고 특강을 나가다 보면 네. 억지로 웃는 게 보이거나 그러니까 최악은 3종 세트인데 멘트를 암기하고 네. 옷은 화려하고 미소는 억지로 짓고 요 세 가지를 같이 두루 갖추면 이게 도저히 부조화해서 내가 과연 설비 엔지니어 일을 할 수 있을까가 도저히 막 부담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쓰러울 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형화 시키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 면접관이 3명이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누가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만 보고 얘기해야 되죠? 딴 사람 아, 보면 맞아. 큰일 진짜 나죠. 막 질문 이런 많이 질문을 해요.
진짜 근데 질문. 우리가 이렇게 셋이 대화를 나누는데 차 코치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네. 그럼 제가 차 코치 보고 얘기하죠. 주대인 시선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셋이 대화 나눈 상황이면 이렇게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골고루 대화를 나눠줘야죠. 따라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요.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야 그러면은 이게 3명이니까 딱 시간을 3등분 해가지고 무슨 강의하듯이 뭐 CCTV 야, 읽어봤다 막 이렇게 CCTV. 무슨 목사님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대화의 상황으로 본인을 거기다 밀어 넣어요. 다이알로그처럼 그럼 본인이 가뜩이나도 만들어서. 얘기 못하는데 더 얘기 못하게 되고 왜곡된 모습이 비춰지니까 네.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좀 내려놓고 면접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분들이라고 하면 교수님, 그러니까 나한테 항상 어드바이스 주고 도움 주시는 교수님, 어려운 분들이죠 어찌 보면. 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고 나는 항상 모든 매너 겸손하게 교수님께 다가가지만 뭐 교수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시선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하고 우리가 교수님 방문을 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제 학생이 모 대학교 이제 취업 센터에서 전문가분한테 이제 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35초, 35초, 20초씩 나누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딱 맞춰서 하는 거 참 저도 재봤는데 진짜 거의 근사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무섭거든요 대화하다가. 무서울 것 같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면서 이게 얘기가 움직이는데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학생 정말, 그런 정말. 친구도 있었어요. 완전 면접을 망하는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면접 보는 모습에 리액션을 줘야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여기서 맞아, 물어보니까 막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거예요. 끄덕이고. 하우? 너무 끄덕이는 거예요. 하우, 그랬더니 그때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거의 준 경력자가 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설비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데 계속 끄덕이는 거예요. 그때 면접관이 상암동 방청객. 네, 면접관이 아유 저 누구 씨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요?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때 또 이래야죠. 아니요. 여기서는 더 코미디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것 네. 같아요. 면접관이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긍정적인 그렇죠, 모습을 그렇죠. 보이기 네, 위해서 솔직하게. 열심히 피드백하고 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건데 그 애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면접관이 아까 PBD 공정에서 나왔던 아르고콘가스라는 그 재질은 제가 2학년 때 어떤 연력학 수업을 들을 때 활용했던 재질에 최악이다. 포함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죠.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이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극 배우가 되면 안 된다고. 네. 연극이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할 거면. 바꾸셔야 돼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습하는 거고 스터디도 하는 거죠. 진짜 그 옆으로 보고 고개 끄덕이면 안 되고 고개를 살짝 놓고 그냥 한두 번 목리해주고 다시 앞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다가 끄덕일 만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끄덕이는 되죠. 건데. 끄덕이면 되는 건데 그거를 계속 끄덕이는 옆에 보면. 문제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가르치는 것도 웃긴 겁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외모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재밌는 갖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를 결론을 내리자면 뭘까요? 저는 특정 업종에 따라서 외모가 일부 영향을 있다고 봐요. 실제로 프레젠터를 뽑는 특수 채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면적으로 사람을 마주해야 될 일부 직무들의 경우라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호감인 외모가 더 중요하겠죠. 얼굴이 이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라기보단 그 전형장에서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실제 일할 때 모습이랑 비추어 볼 때 가늠이 되는 것인데 네. 너무 억지로 웃는다거나 하는 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인 씨처럼 면접관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혜인 씨 이미지가 되게 바른 이미지고 그리고 미모도 뛰어난 수준이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미인이죠. 밝은 이미지가 좀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모가 좋아도 되게 이렇게 좀 표덕스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혜인 씨는 되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내비쳐서 되게 긍정적이죠. 네, 그렇죠. 콘서트 맡기고 근데 싶어요. 만약에 네. 면접을 진행되다가 뭐 자, 요즘 대기업들에게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혜인 씨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GPD님처럼 아하. 그러니까 GPD 같은 느낌은 지금 방송에 안 나오겠지만 전혀 면접장에서 긍정적인 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쵸. 뭐 부정하지 스마트해 않겠습니다. 보이지도 너무 않고요. 정확하십니다. 듬직해 말씀. 보이지도 않고요. 파이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PC방에 오래 앉아있을 것 같은 캐릭터예요. 괜찮? 예, 임원분들이 많이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죠. 그런데 만약에 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GPD님한테 내가 그런 질문을 탁 던졌는데 GPD님이 답변을 할 때 완벽하게 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긍정적 요인이라고 판단되고 더 활성화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야.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탄탄해야 하기에 이런 지원 활동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 그럼 이제 다시 보이는 거죠. 반전 매력이죠. 그러니까 결국 소위.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갖고 내면을 더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전형의- PD님, 그렇죠. 내면을 갖고 그래요, PD님.
네, 뭐 우리 차 코치님. 일단은 뭐 GPD님의 면목은 유엔 캐스터님 외모건 네.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확실히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면접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취준생 분들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들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요새 가장 핫한 면접 질문 뭐가 있을까요? 제 학생들은 임원 면접 때 자주 받는 게 지원 동기를 말을 해놓고 진짜 지원 동기를 재차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암기가 되었거나 너무 짜여진 틀이 나오면 다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암기한 거 하지 말고 편하게 진짜 우리 회사 왜 지원했는지 진짜로. 혹은 이 직무에 필요한 게 뭔지 등으로 이렇게 질문을 되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답변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한두 가지만 암기한 채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뭐 더 없는데요라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정말 솔직하게 네. 얘기해보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그런 받죠. 질문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도 최소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4-5가지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아이고, 어렵다. 왜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 남녀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쌤 참 눈썹 짙고 얼굴 하얗고 미소 예쁘고 좋은 게 여러 가지여야 되는데 그냥 미소 하나만 계속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되는 거니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한 가지 이유만 반복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건 좀 지양해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어떤 질문들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시킬 때부터 네. 그 뭐 준비된 자기소개 그런 거 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식으로 커왔는지 좀 얘기해 줄래요? 뭐 이렇게 면접이 시작되거나 안 그러면 본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위주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했던 노력과 입사 후 5년 후 포부에 대해서 30초 드릴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이게 준비된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어떻게 돼요? 장점이 어떻게 돼요? 단점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만 물어봐도 재밌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본인의 장점 2가지가 뭐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는 준비돼 있어요. 그럼 한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턱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극 배우들은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도 어느 정도 연극 배우 수준까지 올라가면 평균은 하는데 결국에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쟤보다 낫네 라는 개념의 경쟁률은 연극 배우로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경쟁률이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그 2번째 조에 안경 쓰네. 걔랑 일해야겠어. 라는 느낌까지 올라오는 경쟁률이라고 하면 외우는 답변으로 그 수준까지 절대 올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대응 기법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원고 쓰지 말고 외우지 말고 면접장에 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해요. 타이핑을 치고 글을 쓰고 또 그걸 또 네. 암송합니다. 암송.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거 괜찮나요? 라고 그 면접 답변도 이렇게 들이밀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로 들어보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텍스트로 쓴 거를 들이밀고 이게 괜찮냐고 한다는 그런 접근을 좀 지양해야겠죠. 제 예전 학생 중에 정말 뭐 한 4관왕, 5관왕 좋은 기업에 취업했던 학생인데요. 제 오비 특강하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구직 활동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인적성에서 많이 안 됐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교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적성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11시, 12시, 1시 정도 도서관에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가방 울러매고 집에 올 때 오늘 뭐 전화 통하고 뭐고 아무 소리도 안 했으니까 혼자서 모노 드라마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방 메고 가면서 홍기찬 씨 오늘 뭐 했어요? 저는요 오늘 적성 문제를 풀면서 홍기찬 지사 강의를 들었는데 그 3단 문법 문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특히 그 2번째 대전제, 소전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뭐 이렇게 막 자기 혼자? 중얼중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골목에서 했다고 얘기했네, 하더라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그 밑바탕이 무엇이 있냐면 저는 괴상한 취미 생활이 있는데 저는 토론 프로그램을 정말로 좋아해요. 예전에 다 봤어요. 그리고 토론 프로그램을 볼 때 정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술 마시면서 시청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술 제가 되게 응원하는 사이드가 있으니까 몰랐네. 혼자서 막 광분해요. 쟤놈이 또 뭐라고 하는 거야? 끝난 다음에 막 게시판에 글 올리고 그 다음에 악플 남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플도 많이 남겼죠. 악플 남겼어요? 이거 논리적인 악플이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논리적인 악플. 그다음 방송 끝나고 저 혼자 막 회고해요.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할까? 나랑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할 텐데
저희 이런 괴상한 취미 생활이 제가 지금 강사가 된 가장 큰 계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건 말은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절대 글로 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세상하고 여기서 떠드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정말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떠들어보고 저는 이거 동영상으로 이거 촬영도 하지 말라고 해요. 촬영하면 또 그 모드로 가. 이거 갑자기 키는 순간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프리하게 토킹하는 연습이 정말로 중요해요. 뭐 연합뉴스만 잘 봐도 문제가 연합뉴스 없었겠죠.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존경하는 인물의 대세는 이국정 교수였어요. 그리고 과거에 항상 매년 약간 많은- 닮으셨어요. 오, 약간 자 이미지 있네요 실제로. 안경을 벗으신 나중에 이번에 오정희보다도 아니고. 뭐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네, 야망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야구공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간지 그러게요.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면접에 대해서 파헤쳐봤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 하지 못한 얘기를 다음에서 또 얘기한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해 준비한 특집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가져온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2015 가면 대월로에 위치한 알루미늄 프레스 가공 전자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디엔텍입니다. 이번에 수입검사, 생산인원 및 현장관리, 품질 보증 등 업무를 담당할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 문서 작성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인근 거주자 또는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29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에 위치한 완제의약품 제조 강소기업 주식회사 DC월드 제약입니다. 이번에 생산 작업장 환경 모니터링 등 업무를 담당할 품질관리사무원 3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통근버스, 기숙사,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이 제공되며 운전 가능자나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020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품질관리 사무원 3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혜진 주무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인천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엘파인입니다. 주식회사 엘파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로 지게차 PCB 부품, 제품 조립 및 검사원 2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자를 희망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주 사업 내용은 머신 비전용 LED 조명이며 조명 기구 및 제어기 조립 및 납땜, 제품 검사 성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2,400에서 2,80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품 조립 및 검사원 2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6월 채용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6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인천 백병원 옆 주민행복센터 3층 다목적 강당에서는 2018 제2회 동구 채용 박람회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동구가 공동 주최하며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1:1 현장 면접이 가능하고 간접 참여업체 구인 현황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층별 맞춤 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 일자리센터 전화 032-770-665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이번 순서는요. 영화도 감상하고 또 직업의 세계도 만나볼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히 깊숙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시대21의 이주연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되게 좋은 데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좀 이른 휴가를 다녀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왔습니다. 오, 네. 어떠셨어요, 좀? 네, 지금 돌아온 지 이틀 됐는데요. 그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되게 싸고 맛있는 에스프레소랑 에그타르트 나타를 매일매일 먹었었거든요. 와. 그 맛이 아직도 그립습니다. 기간은 그럼 한 어느 정도로? 제가 9박 11일 좀 길게 다녀왔죠. 네. 그러니까 눈은 아직도 좀 피곤하신데 얼굴빛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네, 이게 맞아요. 휴가 간 사람은 정말 찌든 때가 벗겨서 온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희도 휴가를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 내일에 또 어디 좀 좋은 데 갈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엔 또 어디 갈 계획이 있습니까?
내일은 아마 또 거리 응원을 가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전을 위해서 음. 열심히 응원해야죠. 그렇죠. 신세미 캐스터가 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생활이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느끼는 취준생들을 위한 가성비 영화 타임인데요. 네. 오늘도 이주연 기자님과 함께 푹 빠질 영화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좀 여행을 혼자 다녀와서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취준생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듣기만 해도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올라타고 싶게 만드는 낭만적인 제목의 영화 한 편,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화 제목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 이건가요? 네. 기자님 근데 조금 전에 여행을 조금 혼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제목을 듣기에는 뭔가 좀 로맨틱하고 사랑 얘기를 다룬 거일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십니까?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표정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영화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이 영화는 원작이 있는데요. 네.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작가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이 영화의 원작입니다. 네네. 이 영화는 스위스 베른에서 시작해서 포르투갈의 리스본 기차역에서 끝이 나는데요.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꿔버린 여행 얘기입니다. 혹시 좀 일상이 좀 무미건조하다, 칙칙하다,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예요, 저. 네.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행 영화라고 소개를 했지만 이 작품은 일반적인 여행 영화랑은 조금 결이 다른 영화인데요. 일반적인 여행 영화의 공식을 따르는 영화는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액자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즉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리스본으로 향하게 되는 주인공 그레고리우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리스본에서 살았던 혁명가이자 작가였던 아마데우 프라두의 이야기가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교차합니다. 시사상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들어봤을 용어일 텐데 리스본의 봄이라고도 불리는 1974년 카네이션 혁명이 이 영화의 과거의 배경입니다. 네. 참고로 카네이션 혁명은 살라자르 정권의 독재가 40년 동안 이어지자 청년 장교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혁명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알고 여행을 하면 그 나라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포르투갈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보면 이 영화가 더 잘 공감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도 감상하시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깨알 같은 역사 지식까지 알려주셨는데 빨리 좀 줄거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스위스 베른에 살고 있는 고전 문헌학교사 그레고리우스는 학교로 출근하던 출근길에 곧 강물로 뛰어들 것 같은 표정으로 다리 난간에 올라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구하게 되는데요. 어딘지 위태로워 보이는 그녀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지만 그녀는 자신의 붉은색 코트를 남긴 채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는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는데요. 바로 아마데우 프라두가 쓴 언어의 연금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곧 출발하는 리스본행 야간 열차 티켓이 들어 있었는데요. 충동적으로 기차에 오른 그레고리우스는 아마데우의 삶이 기록된 언어의 연금술사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요. 리스본에 도착해서는 포르투갈의 의사이자 혁명가였던 아마데우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아마데우는 세상에 뜨고 없지만 그의 가족과 카네이션 혁명에 동참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레고리우스는 가슴이 뛰는 걸 느끼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제 역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밀당을 점점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쉬움이 좀 가득합니다. 네. 기자님에게 좀 명장면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꼽아주신 장면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보게 되실 장면은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행 열차에 몸을 싣는 장면입니다. 인생에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레고리우스가 그날 아침에 빨간 코트를 입은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리스본행 열차에 오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테니까요. 그런데 운명처럼 빨간 코트의 여인을 만났고 강렬한 책 한 권과 리스본행 열차표가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발길이 향하는 대로 가다 보니 어느덧 기차역에 도착해 있습니다. 당장 갈아입을 옷도 없지만 그레고리우스는 난생 처음 계획이 아닌 충동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차에 몸을 실으면서 일탈이 시작됩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일탈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조금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열차에 올라탈 때 그 등장하는 나레이션이 있어요. 네. 그 나레이션이 아마데우스의 책에 언어 연금술사에 적혀 있는 글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게 꼭 요란한 사건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운명이 결정되는 드라마틱한 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소할 수 있다. 빨간 코트의 여인을 만난 그 사소한 우연, 그리고 기차에 오르기로 한 그 찰나의 선택이 그레고리우스의 삶을 바꿔 놓았듯이 결국 우리의 삶도 사소한 우연과 찰나의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사소하지 않은 순간은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님의 감상평까지 좀 들어보니까 이 영화가 품고 있는 의미가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두 번째로 선택하신 장면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이 영화가 액자식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과거 장면입니다. 그 조지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과거의 아마데우 이야기인데요. 아마데우와 조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습니다. 아마데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고 조지는 약사가 됐죠. 아마데우는 조지에게 통 크게 약국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우정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아마데우와 조지가 스테파니라는 여성과 동시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든 현재의 조지는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여인을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현재의 그레고리우스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저항운동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조지는 아직 아마데우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밤이 돼도 약국에 불을 켜두는 것이 그 애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때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를 기리는 최선의 의식인 겁니다. 이 부분 또 과거로 훌쩍 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꼽아주신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장면은 결국 사랑과 우정과 혁명이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거와 현재가 흥미롭게 만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조지는 남몰래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결국 이방인인 그레고리우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때론 이방인이기에 가능한 행동이 있고 때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대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지가 그레고리우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도 결국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놓치기 쉬울 법한 장면들을 좀 짚어주시고 그에 대한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세 번째 주요 장면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아마데우스가 혁명을 하던 도중에 스테파니와 사랑의 도피를 하는 장면입니다. 무사히 포르투갈 국경을 넘어서 스페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아마데우는 스테파니에게 우리밖에 없는 신세계로 멀리 떠나자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스테파니는 결국 그가 원하는 삶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목숨을 건 도피를 감행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그렇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도 모르고 이별을 합니다. 아마데우의 삶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삶의 종장은 또 얼마나 허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 어떤 삶에 대한 강렬한 모습과 허무함이 교차하면서 그 여운이 더 깊은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볼 때 좀 어떤 점을 알면은 이 영화가 더 쉽게 다가간다거나 좀 다른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되게 밑줄을 긋고 싶은 대사들이 되게 많아요. 기억해두고 싶은 대사들이 많은데 이 장면에서도 아마데우의 책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곳을 떠날 때 우리의 일부를 남긴다. 떠나더라도 그곳에 머무는 것이다. 네, 그 길에 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지나온 길에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일종의 여행이라면 그 여정에서 내가 남기고 지나온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내레이션을 듣는 의미가 있는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코너가 또 여기서 끝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기자님 여기서 좀 빼낼 수 있는 직업은 네. 또 어떤 건가요? 네, 주인공 그레고리우스의 직업인데요. 그레고리우스는 고전문헌학 교사입니다. 유럽에서는 고대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꽤 발달해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산스크리트어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대표적으로 고전 문헌학을 공부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보행 야간 열차의 주인공 그레고리우스가 바로 학생들에게 이런 고전 문헌의 가치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소설에는 라틴어에 대한 그 주인공의 애정이 잘 묘사돼 있긴 한데 영화에는 그의 직업적 묘사가 상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언어와 역사와 철학의 조예가 깊은 그레고리우스가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에 매혹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은 그레고리우스에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해석된 적 없는 미지의 고전처럼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원작 소설의 작가 파스칼 메르시어가 스위스 베른 출신이고요. 언어와 철학을 공부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양 고전 문헌학 전공 자체가 생소한 편이긴 한데요. 철학이라든지 역사, 언어, 그리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볼 만한 학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영화 줄거리와 더불어서 직업까지 알아봤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옆에서 굉장히 넋놓고 바라보고 있어서 좀 심심하셨죠? 영화를 좀 본 소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찰나의 선택이 인생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요. 되게 영화 분위기도 되게 잔잔하면서 혼자 보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집에서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보면서 혼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직업이 소개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이주연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왜 떨어졌나 시즌4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